자, 이번에는요. 영국에서 벌어졌던 산업혁명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로 산업혁명.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각종 혁명에 대해서 봤는데 혁명은 어떤 걸 혁명이라고 할까? 새로운 것을 네, 그 전에 있던 그 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봤던 시민혁명이나 영국혁명이나 프랑스혁명 이런 것들,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굉장히 그 전과는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산업혁명이야. 말 그대로 이 산업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하겠죠.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인간은 어떻게 일을 했니? 사냥했어. 그냥 내 몸뚱아리로, 인간의 몸뚱아리로 일을 했어. 하지만 산업혁명이 생긴 다음부터 산업혁명이 생긴 다음에 인간은 기계를 사용하게 돼. 기계. 자, 그래서 기계와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사회, 경제적인 변화. 그래서 기계와 기술의 혁신으로 일어난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이 산업혁명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다고? 영국에서. 자, 그러면은 왜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전에 영국 뭐까지 배웠었니? 영국혁명에서 명예혁명 했었지. 명예혁명은 영국의 정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 거였어? 왕정에서 입헌군주정으로 바뀌는 거였죠. 공화정이 아니라. 영국은 우리가 공화정인 적이 없었어요. 자, 잠깐 이건 끊어줄게, 선생아. 자, 이 영국의 명예혁명은 왕정에서 뭘로? 아니, 멈춰! 끊어준다니까, 진짜. 네, 이것도 잘라요. 이것도 끊고 다시. 자, 영국의 명예혁명은 왕정에서 입헌군주정으로 바뀌는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명예혁명 이후 왕정일 때는 이 나라가 왕 한 명을 위해 운영이 되는 거잖아. 근데 입헌군주제인 경우에는 왕이 존재하긴 하지만 정치를 이끌어가는 건 왕이 아니라 의회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의회의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겠지. 즉 나라의 부를 왕 한 명이 아닌 의회에 여러 명이 나눠 갖는 거야. 그러면 이 여러 명은 어떻게 할까? 서로 자기가 한 명이 더 잘 살기 위해 경쟁을 할까? 아니면 서로 잘 살기 위해 협동을 할까? 협동을 하겠지. 자, 그래서 이 명예혁명 이후의 영국은 서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잘 살자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시대가 됐어. 명예혁명 이후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평화롭고 우리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하던 시대였던 거야. 자, 그리고 영국은 이 전부터 어떤 분야의 공업이 발달을 했는데 이 당시 영국의 특산물이 뭐였냐면은 양털이었어. 양털로 옷 만드는 걸 뭐라고 하니? 수공업. 모직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모직물 공업이 발전했어요. 그러면은 이 모직물을 만들기 위한 공장이 있었으니까 이 결과 이 모직물 공업을 만들기 위해서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된 상황이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 영국은 농사를 지을 때 영국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땅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A 영주
B 영주, C 영주가 있어. 그러면 대충 내 땅은 이만큼, 내 땅은 이만큼, 그럼 내 땅은 이만큼 해가지고 대충 땅을 만들었었어.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아무의 땅도 아닌 땅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여기는 평민들이 농사를 지었던 거야. 이런 데서는. 근데 모직물 공업이 발전했으니까 양을 길러야 되잖아. 우리가 농장이 아니라 양을 기르는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농장을 목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거. 양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가 필요해. 그럼 울타리를 지을 때 동그랗게 만들었을까? 직선으로 만들었을까? 직선으로 쭉 울타리를 친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중간에 농사 짓던 땅이 사라져 버려. 얘는 어떻게 사냥기가 농사를 못 짓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활동을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했고요. 이걸 통해서 농사지을 땅을 잃어버린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은 일자리가 없어서 도시로 간 사람들은 노동 단가가 비쌀까 저렴할까? 저렴했겠지. 그래서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던 상황이야. 제발 일만 시켜주세요. 이런 상황이었어. 그리고 영국에서는 자 원래 이렇게 막 물건을 만들어도 제일 중요한 거 물건을 팔아야겠죠. 근데 영국은 이 물건을 팔 만한 시장이 있었어. 바로 엄청나게 인구가 많은 식민지가 있었지. 어디? 이때 영국의 인구가 많은 식민지가 어디였을까? 인도. 그래서 식민지를 개척했는데 그곳이 바로 인도였어요. 자, 그리고 공장을 만들려면은 또 뭐가 필요할까? 자, 이 시기에는 공장을 돌릴 때 발전소가 있어야 됐어. 자, 근데 공장을 돌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전기. 이때는 증기기관이거든.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 뜨거운 열을 내야 돼. 뭘로 열을 냈을까? 석탄. 그리고 공장은 뭘로 만들어? 철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면 타잖아. 증기기관일 때 나무로 만들면 타잖아. 그러니까 철로 만들었어. 근데 영국은 이러한 석탄과 철 등 지하 자원이 풍부했어. 그래서 증기기관이 가능했었어요. 자, 이러한 이유 덕분에 영국에서는 가장 먼저 1700년대 후반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어요. 자, 산업혁명이 지난 시간에 영국에서 제일 처음 시작되었던 부분까지 봤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인류의 생활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 자, 그러면은 영국에서는 이 산업혁명이 어떤 분야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을까? 면직물 공업 분야에서 시작을 했어요.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을 했어. 자, 면직물은 쉽게 말해서 그냥 너희들이 입고 있는 면으로 된 티셔츠 같은 걸 의미하는 건데, 자, 요거는 옛날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재료가 뭐였을까? 원재료가 이제 목화나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실이었을 거예요. 이 실을 뽑아서 이 실을 다시 옷감으로 만드는 게 이 면직물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자, 이것을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해서 물레 돌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실을 뽑아주는 장치, 광적기, 그리고 이 뽑아놓은 실을 이용해서 옷감을 만드는 장치, 방직기.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야, 우리 교과서 거기 몇 페이지냐? 147페이지 밑에 보면은 이 면직물 공업에 사용했던 기계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147페이지요. 147페이지 밑에 보면은,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 원래 처음에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기계니까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아? 이게 아니라 기계는 기계지만 전부 다 사람이 손으로 움직여야 됐었어.
근데 이것을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되었던 게 바로 아까 영상에서 봤던 제임스 와트가 개량했던 증기기관이었어요. 특히 영국에서는 이런 석탄과 철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증기기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영국은 19세기 초반 세계 최고의 공업국의 자리를 얻을 수가 있었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면직물 공업, 면직물을 만들었고 또 증기기관을 위해서 석탄을 가져와야 되고 하니까 교통수단이 발전해야겠지. 그래서 이러한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교통과 통신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최초로 교통, 증기기관차, 스티븐슨이 만들었던 증기기관차. 그리고 이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려면은 기관차가 다니는 길이 필요해. 그치, 철도가 놓이겠죠. 철도, 레일이 깔리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증기를 이용해서 다니는 배도 만들어졌어요. 증기선, 요거는 미국의 풀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증기기관차의 단점은 철도가 깔려 있어야만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일반 도로에도 다닐 수 있는 자동차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가솔린으로 다니는 자동차를 만들었던 사람이 독일인 카를 벤츠라는 사람이었어요. 요거는 바로 그 뒷페이지 148페이지에 보면은 세계 최초의 자동차라고 해서 왼쪽 위에 사진이 나와 있죠. 야, 이게 벤츠가 만든 세계 최초의 자동차래. 바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벤츠의 창업주지,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먼 곳까지 교통이 발전하면서 이제 멀리 있는 사람과 이렇게 연락할 만한 수단도 필요했어요. 통신이 발전했는데 최초로 이 원거리 통신이 가능했던 거는 유선 전신이라고 해가지고 선과 선을 연결해서 일종의 기호를 보내면은 그 기호를 해독해가지고 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였어. 그래서 이 기호를 만들었던 사람이 모스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모스 부호라고 하죠. 우리가 영화에도 나왔던 제일 유명한 거 이거. 따따따따따따따따. SOS지, SOS. 도와주세요. 이거 말고 엑시트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영화 기생충에서도 모스 부호 얘기 나오죠. 너희는 기생충 못 보겠구나. 맞아. 기생충 보면 안 돼. 알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이 시기에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전화가 발명이 되기도 하죠. 자, 전화를 발명한 사람은 예전에는 미국인 알렉산더 벨이라고 알려져 있긴 했는데, 사실 알렉산더 벨은 나중에 특허를 취득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보다 더 먼저 만든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하죠. 이탈리아 사람 안토니오 무치가 만들었다고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전화를 누가 만들었나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시기에 전화가 만들어졌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다고 해. 자, 이렇게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이제 다른 나라로 널리 퍼지게 되었고, 특히 영국보다 더욱 산업혁명으로 발전한 나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 이 나라들은 영국에서 사용한 이러한 석탄과 증기기관이 아닌 다른 동력기관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지금은 몇 차야? 지금은 4차지?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2차 산업혁명은 1차 때랑은 뭐가 다를까? 바로 이때부터 사용하는 동력이 달라져. 이때의 중심은 석탄과 증기기관이었죠. 2차에서는 이 석탄과 증기기관보다 더욱 효율이 좋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석유와 전기야. 이미 만들어졌었는데 배터리가 이 용량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석유와 전기가 대중화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생겨났고요. 이 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나라는 바로 미국과 독일이었어.
미국과 독일이 주도해서 미국과 독일 영국의 산업혁명은 국가에서 신경 안 쓰고 개개인이 시작했다면 미국과 독일의 2차 산업혁명은 국가가 주도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발전이 가능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 20세기로 넘어가면은 미국과 독일의 이러한 생산량은 영국을 추월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국가의 필요성을 위해서 다양한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다양한 발명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발명가들이 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뭐 대표적으로 뭐 에디슨이나 뭐 테슬라나 아니면은 뭐 발전기 만든 뭐 패러데이라든가 아니면 비행기 라이트 형제, 뭐 자동차 벤츠, 포드, 그 다음에 또 그 인류의 인구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획기적인 발명품 공기에서 화학 비료를 만들었던 프린츠 하버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프린츠 하버 이 사람은 그 원래는 이전에 인구론 학자인 멜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멜서스 트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면은 식량 생산량이 인구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의 인구에는 한계가 있다. 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중엔 사람을 죽여야 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던 이론이었거든. 근데 이것 말고 이 프린츠 하버라는 사람이 그 공기에서 비료를 만들므로써 농업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그 결과 인류는 더더욱 많은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노벨상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만들었어. 뭘 만들었을까?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거든. 네, 독가스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독가스가 나중에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만들기만 했을 뿐 이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았다. 그거 아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나중 얘기잖아. 그건 2차 대전 얘기고 이 사람은 만들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 게 잘못한 거냐, 이걸 사용한 게 잘못한 거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자, 뭐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발명품이 나오기도 했어요. 자, 이러면서 이 산업혁명의 결과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기도 했어. 바로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체제예요. 뭐라 했어? 자본주의 체제. 민주주의는 어디서 나온 거야? 민주주의는 우리 그리스 때도 있었잖아. 알았어, 숙지해줄게. 그냥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체제가 만들어지게 돼. 자, 원래 이 전까지는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으면은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막 장식을 많이 붙인다던가 더 화려하게 만든다던가 하던 식으로 본인의 것을 자랑하는 식으로 생산이 되었다면은 이 산업혁명 이후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소수의 것을 화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이 만들게 돼. 왜? 많이 만들면 이것을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성비 같은 거 있잖아. 이러한 가성비 같은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가 요 시기야. 옛날에는 부자들은 내가 돈이 많으면 그냥 만약에 마차를 만든다고 치면은 이 마차를 만들 때 내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마차를 화려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굴러가게만 만들고 이런 정도였다면은 이때부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잘 굴러가는 마차를 많이 만들어서 파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를 만들 때도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시켜야겠지.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랑 관련돼서 한 가지만 우리가 예시를 들어보면은, 자, 어떤 공장주가 있어요. 이 공장 주인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필요해. 노동자. 근데 기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노동자가 100명이 필요했어. 하지만 기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노동자의 필요 인원수는
확 줄어들어. 아예 필요 없진 않아. 왜? 관리하는. 도라는 관리해야 되니까. 100명이 필요한 공장에서 기계가 만들어짐으로써 필요한 노동자의 수는 5명으로 줄어들었어. 그럼 이 5명을 어떻게 고용할까? 가위가위보. 와, 가위바위보. 야, 이거는 약간 어느 정도의 이렇게 지금까지도 낭만이 있는 방식인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경매 같은 걸 돌리는 거야. 자, 우리 공장에선 이제 5명만 고용을 할 겁니다. 자, 너희들 일하고 싶은 사람 그럼 저요저요 하겠지. 일 못하면은 뚫어지니까. 그러면은 공장 주인은 노동자한테 돈을 많이 주고 싶을까? 조금 주고 싶을까? 조금 주고 싶겠죠. 그래가지고 자, 너희들 그러면은 일하면 얼마씩 받을지 얘기를 해. 그러면은 A는 저는 한 달에 그래도 우리 저 세 가족이 있으니까 한 500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B 저는 300만 받고 일할 수 있습니다. C 저는 100만 원만 받고 일하겠습니다. 알지 당첨. 그래? 그럼 나는 너를 그치 100만 원 받는 애들을 5명 고용을 하겠지. 근데 야, 그러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그럼 너는 100만 원 받고 몇 시간을 일하려가 되는 거야. 그래도 좀 잠도 자고 여가 시간도 하고 하면 하루에 한 8시간쯤. 옆에 있는 사람, 저는 100만 원 받고 하루에 12시간 일하겠습니다. 그럼 너 당첨.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 야, 네가 12시간 일하면 나머지 12시간은 누가 해야 될까? 저희 부인이 6시간 하고 저희 아들이 6시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너희 부인과 아들한테도 100만 원을 줘야 될까? 저희 부인하고 아들은 잘 모르니까요. 저희 부인은 한 달에 한 30만 원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아들은 그냥 먹을 빵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너 당첨.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자, 이렇게 이 노동자들이 너도 나도 우리는 조금 받고 열심히 일할게요. 공장 주인들은 돈을 조금 주고 일을 시키려고 하고,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갑과 을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거지. 자, 이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인권은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는 쉽게 말해서 생산과 잠시만요. 졸만한데. 다시. 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가 바로 자본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야. 즉, 돈이 되면 만들고, 돈이 안 되면 만들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도 역시 내가 필요한 거를 사고 필요 없는 거는 사지 않는, 이때부터 경제의 효율성이라는 걸 추구하게 돼요. 어떤 것이 효율적일까? 가격이 싸고 성능이 잘 나오는 가성비를 추구하는 이러한 현상이 이 시기부터 벌어지게 되었어. 자, 그러면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어나는 또 한 가지 가장 큰 변화, 바로 생산 제도가 변하는데, 자, 옛날에는 이렇게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뭔가를 만들 때, 이러면은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마차를 한 대 만들었어. 이 마차가 안 팔리면 어떻게 돼? 마차 만드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봐. 한 달 동안 마차를 만들었어. 안 팔렸어. 그럼 나의 한 달 수입은 0원이 되는 거야. 굶어 죽겠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 때 무조건 먼저 주문을 받은 다음에 만들었어. 그래서 원래는 과거에는 선주문, 수생산 이었지만, 산업혁명 이러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해, 내가 지금 당장 마차가 필요해, 근데 마차 만드는데 한 달 걸린대.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해도 한 달 후에 쓸 수밖에 없잖아. 불편해. 근데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뭐가 가능해졌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주문을 미리 받지 않고 일단 만들어 놓고
파는 거지. 그래서 이 제도가 먼저 생산을 하고 나중에 판매하는 이러한 생산 제도로 바뀌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선주문 생산, 주문 생산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 안 팔리는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그치, 재고가 남지 않겠죠. 근데 먼저 만들고 나중에 팔면 일단 우리는 기존에 만들어진 걸 사니까 똑같은 걸 사게 되겠지. 그리고 재고가 남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선 생산 후 판매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고는 남아도 괜찮은 시대가 되는 거야. 대신 이 선 생산 후 판매일 때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우리 기존에 만들어진 거를 사용을 하니까 대부분, 하지만 문제점이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물건들이 다 비슷비슷해지겠지. 예를 들어서 핸드폰. 우리는 지금 중학생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느 핸드폰을 많이 쓰니? 네, 대부분 아이폰 아니면은 뭐 소수의 갤럭시가 있겠지? 근데 나는 아이폰도 아니고 갤럭시도 안 쓰고 싶어. 힘들잖아. 왜냐면은 그런 핸드폰 회사들은 안 팔리니까 망하지. LG 같은 경우 핸드폰을 접었잖아. 그래갖고 안 팔리니까. 저 LG 썼었어요. LG는 가격으로 많이 쓰죠. 안 팔리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걸 사용하게 되고, 지금 너희들의 반응처럼 아이폰을 안 쓰면은 쟤 왜 아이폰 안 써? 이런 반응까지 돼버리는 거야. 이런 반응까지 돼버리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에게 획일화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산업혁명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 결과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요. 자, 공장에서 한 번에 많이 만들려면은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보다 일을 나눠서 하는 게 좋겠지. 그래가지고 분업과 협업이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했어요. 공정제 기계공업이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본주의가 되면서 우리가 아까 자본주의 처음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던 새로운 계급이 등장을 해요. 새로운 계급. 우리가 그 전까지는 유럽에서 계급이라고 하면은 뭐 귀족 아니면 평민 이런 식으로 주로 신분이 중요해졌지만, 이때부터는 가지고 있는 자본이 중요해져.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 자본가. 이 사람들은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뭐를 의미할까요? 돈뿐만 아니라 뭐 토지 아니면은 공장 이러한 것들도 자본에 포함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뭐 일반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부자, 뭐 공장주 아니면은 뭐 은행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나의 몸뚱아리밖에 없어. 내가 일하는 노동력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니? 노동자라고 하죠. 노동자. 노동자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제공해요. 하지만 노동력을 제공하고 나서 뭘 받아요? 네, 돈을 받겠죠. 이런 것을 뭐 월급으로 받을 수도 있고 주급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봉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합쳐서 임금이라고 하거든. 임금. 그래서 임금 노동자가 등장을 한 거야. 자, 하지만 이 임금 노동자는 노동자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자본가는 그 노동자들을 골라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노동자들은 적은 돈을 받고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겠지. 왜냐면은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에게 숙련된 기술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대충 똑같은 일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가들은 더 돈을 조금 받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 돈을 조금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많이 사용했을까? 그치? 어린아이들과 여성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되면서 얘네들의 생활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겠죠. 어쨌든 이 노동자들의 인권이 좀 많이 내려가게 되는 안 좋은 결과도 보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워낙에 힘드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공장이 많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게 돼. 그래서 이렇게 공장이 많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 도시가 되는 거지. 우리 그 전에 있던 고대나 중세 도시들은 방어 수단을 위해서 성벽 안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고, 중세 도시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상공업을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었겠지만, 이 근대의 도시들은 바로 이 대형 공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였어. 그 결과 도시가 많이 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이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노동력이 많다 보니까 그 결과 산업혁명 시기에는 그 전의 시기와는 달리 엄청난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요. 경제가 발전되고 생활이 풍요로워져.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먹을 게 부족했지만 이 시기부터는 먹을 게 넘쳐나는 시대가 된 거야. 물론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금은 좋은 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이 산업혁명 시기에 새로운 신분층이 등장을 해. 그 전까지는 그냥 귀족 아니면 평민, 부자 아니면 빈민이었다면 이제 이 귀족과 평민, 부자와 빈민의 사이에 있는 새로운 신분이 등장을 해. 평민 같진 않으면서 좀 나름 적당하게 잘 사는 사람들. 뭐라고 하니? 중산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산층이 등장을 해요. 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막 돈이 넘치거나 이러진 않아. 하지만 자기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면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가 시간이 생겨나게 되고요. 바로 이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대중문화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대중문화. 그 전에는 귀족들이 즐기던 문화들만 있었지만 이러한 중산층, 특별한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그냥 이 사람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등장을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침에 보던 신문.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 심심할 때 보는 소설. 아직 TV 안 생겼어요, 얘들아. 소설.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소설은 그냥 단순히 대중 오락소설이 등장을 하지. 그래서 이 시기에 제일 유명했던 소설들이 추리소설 종류야. 셜록 홈즈나 뭐 아르센 류팽이나 뭐 에거서 크리스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요 산업혁명 이후 시대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문이나 소설뿐만 아니라 공연도 보러 가죠. 공연. 그치? 뮤지컬. 원래 그 전까지는 공연이라고 하면 되게 막 무슨 교향악단 이런 공연만 있었지만 되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뭐 뮤지컬, 그치? 재즈, 연극 이러한 아니면 뭐 밴드 음악 이런 것들이 점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야. 이 시기쯤부터. 이렇게 문화가 원래는 상류층만 즐기던 문화에서 일반 대중들이 즐기는 문화로 문화가 확장이 된 거지. 얘네들이 이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새로운 중산층이란 사람들이 생겨났으니까. 자, 그리고 이러한 산업혁명을
자본주의를 뒷받침했던 사람. 이건 산업혁명 전개 부분이 아닌데 안 지웠었네. 자본주의 부분이죠 지금. 자, 이러한 자본주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사상이 있었어. 바로 자유상인주의라는 건데, 요거는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애덤 스미스는 그냥 정부가 간섭 없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알아서 사람들이 자기가 이 생각하는 대로 이러한 경제 체제가 돌아갈 거다.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조절할 것이다 라고 했던 거야.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의미하는 게 시장 가격이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싼 거를 만들고 싼 거를 사려고 하는데 어차피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이게 다 조절이 될 거야. 안 팔리면 내리고 싼 거 못 사면 비싸게 사겠지 뭐. 그래서 이러한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하지 말자. 정부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추구하자라고 했어. 물론 이 이후에 많은 문제점도 있었죠. 네, 다음 시간에는 산업혁명으로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산업혁명에 이어서 산업혁명의 문제점이 되었던 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볼게요. 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지만 이 경제적으로 얻는 부의 분배는 평등했어? 불평등했어?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등했죠. 그래서 경제는 성장했지만 그러나 부의 분배는 불평등했죠. 네, 그 결과 굉장히 커다란 빈부격차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은 이러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겠지. 그래서 인구는 어디로 모였다고 했었니? 도시로 모였다고 했었죠. 근데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모여드니까 그만큼 많은 도시 문제도 나타났어요. 도시 문제. 자,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모여들면 첫 번째 무슨 문제가 나타날까? 상도. 집이 부족하죠. 사람들이 살 집이 부족해요. 주택 문제. 그러면은 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따로 모여 살아. 그럼 그런 곳은 슬럼가가 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 살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구역이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는 구역이 나눠지게 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얘네들은 또 이제 자기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주변 환경에 대해 신경을 못 쓰겠지. 그래서 환경이 더러워져. 위생 문제. 위생 문제가 생겨나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 쉬울까?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기 쉽겠죠. 네, 그래서 이 산업혁명 시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대중문화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때부터 즐겨 읽던 소설 중에서 어떤 소설들이 있었어? 추리소설, 범죄와 관련된 소설들이 나타난 거지. 그만큼 범죄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를 해결하는 탐정이나 이런 경찰과 관련된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런 소설들이 유행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났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악덕 공장주 얘기도 했었지. 네, 그러면은 이 공장주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시키고 최대한 적게 돈을 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노동자와 관련된 노동 문제도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 일했던 노동자들은 노동 환경은 어떠했을까?
노동 환경은 안 좋았겠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또 이 노동하던 사람들은 예전에는 남자들만 일하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이때는 여성이나 아동들도 많이 일을 했대. 여성과 아동 포함. 여성과 아동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이러한 노동 환경은 굉장히 좋지 않았을 거고 이들의 평균 수명은 짧았겠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은 30살이 채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수명이 많이 짧았어. 수명이 단축되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자들에게 가장 크게 닥친 현실 문제는 뭐였을까? 돈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야. 죽더라도 나는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다야. 그러니까 막 병 걸리고 그래도 일하러 가는 거지. 병 걸리고 아파도. 그러다 죽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일자리를 잃었어. 일자리를 잃으면 뭐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을 했을까? 내가 못해. 바로 기계 때문에. 기계가 일을 해주니까 원래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 기계가 없으면은 100명이 일해야 되는 공장에서 기계가 생기면서 5명만 일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럼 95명이 일자리를 잃는 거지. 내가 일자리를 잃은 게 누구 때문이야? 기계 때문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기계를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겠지.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어. 이 기계 파괴 운동을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도 해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는 고의로 기계를 파괴할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어. 기계가 노동자보다 더 중요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노동자들이 자기네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단체를 결성하기도 해. 노동자들의 단체? 그치. 네.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와, 노동자들 저거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애들인 줄 알았는데, 생각이라는 걸 하는구나. 진짜요? 생각이란 걸 하는구나. 그러면은 저 사람들한테 우리 좀 걔네도 같은 인간이니까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 그래서 노동자 중심의 국가를 만들자라는 사상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자, 이러한 사상을 사회주의라고 해. 사회주의 사상. 자, 사회주의는 처음에는 이렇게 노동자와 자본가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잘 살자라고 하는 사상에서 제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걸 주장했던 사람은 영국의 오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교과서 149페이지에 보면 나오거든. 자,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깐 끊었다가. 자,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에서 노동자들의 사회를 만들자라고 했어. 자, 그리고 이러한 마르크스의 사상을 본받아서 나중에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국가가 등장을 했는데, 바로 그 국가가 러시아였었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등장을 했고, 이 나라가 약칭으로 우리가 소련이라고 부르는 나라죠. 그리고 이 소련의 뒤를 이어서 만들어진 사회주의 국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국이나 북한.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은 뭐 지금은
그냥 좀 내용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일단은 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본받아서 만들어진 나라이긴 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이 마르크스에 관련된 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서 처리돼가 금서 처분을 받아가지고 마르크스 책을 못 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어. 근데 지금은 그냥 다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보긴 하겠지만 사실 지금의 북한이나 중국이 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어받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지금은 조금 이거랑은 관계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사회 문제까지 보고요. 자, 이러한 사회 문제가 그럼 제일 처음 나타났던 나라는 어디였을까? 당연히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된 영국이었겠죠. 그래서 영국은 이 산업혁명을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좀 노력을 했었어. 자, 그래서 산업혁명 마지막으로 영국의 자유주의 봅시다. 자, 여기는 우리가 교과서로 볼 때는 우리가 이 앞부분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부분을 했었던 140 몇 페이지더라? 14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마 거기 자유주의 부분 하면서 여기는 산업혁명 끝난 다음 할게요 라고 넘어갔었거든. 그러니까 교과서로는 여기는 141페이지 부분이야. 자, 영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회 문제가 나타났는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제일 처음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뭐였을까? 이 세 개 중에 제일 처음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뭐였을 것 같아? 빈부격차. 노동 문제. 그치? 노동 문제야. 왜냐면은 빈부격차든 도시 문제든 일단 사람이 살아남아야 해결이 되는 거야. 노동 문제는 일하다가 죽잖아. 안 죽고 살아야 도시를 해결하든 빈부를 해결하든 하겠지. 그래서 당시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노동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해결됐던 건 바로 공장법을 통해서 공장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여성과 아동의 노동 시간을 제한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 일주일 그 근무 시간 제한이 있죠? 네. 일주일에 몇 시간이야? 48시간이지 지금 제한이? 네. 그래서 일주일에 48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면은 그 고용주는 처벌을 받는데 지금. 자, 그리고 이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몰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영국에서 의회를 구성을 할 때 원래는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부여를 했는데 이제는 그때랑 산업혁명 이후랑 사는 사람들의 분포가 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곳에는 선거권을 줄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다가는 선거구를 많이 개정하는 등 선거법을 개정을 해요. 하지만 이 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일으킨 운동을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해요. 노동자가 참정권을 요구했어. 자, 우리 그 전에 배웠던 다른 나라의 자유주의 운동에서도 노동자가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일으켰던 혁명이 있었어. 프랑스의 2월 혁명. 그래서 프랑스의 2월 혁명과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둘 다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은 이렇게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공업 생산국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 영국에서 자기네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 그래서 자기네들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법들을 폐지를 하는데 이때 공물법과
통치가 되면서 네,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게 되었어요. 항해법 전에 누가 만들었었는지 기억나니? 청교도혁명 이후에 제임스. 크로멜이 만들었었죠. 크로멜. 제일 재밌어. 자, 그래서 일단 산업혁명은 여기까지